이 시간에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친구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양이 너무 많다,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배설계 부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해 두면 우리가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냐 하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포호흡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위해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그리고 배설계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중심을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먼저 소화예요. 소화 읽어볼까요? 섭취한 영양소가 세포 내로 흡수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분해되는 과정.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소화라는 게 세포 내에서 일어날까? 아니면 세포 밖에서 일어날까? 보세요. 섭취한 영양소가 세포 내로 흡수될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과정이 소화예요. 그러면 섭취한 영양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포 안에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자르려면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게 소화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화 과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효소가 사용이 되는데, 이 각각의 영양소가 소화가 될 때 어떤 효소를 사용해서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그 정도만 간단히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먼저 녹말이요. 탄수화물 종류 중에 녹말은, 우리가 섭취하는 녹말 같은 경우는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죠.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잘리게 되고요. 근데 이 아밀레이스는 여기 이자에게도 한 번 더 들어있어서 이자에게 있는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분해해서 그래서 엿당으로 바꾸어주고, 이 엿당의 형태가 장액, 소장에 있는 소화액이거든요. 장액에 들어있는 말테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이라는 단당류로 최종 소화가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위액에 들어있는 펩신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좀 더 작은 단위로 잘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펩신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면, 이 폴리펩타이드는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작은 단위인 2개짜리 디펩타이드나 3개짜리 트리펩타이드 형태로 잘리게 되고, 그리고 그게 장액 속에 있는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까지 최종 소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요. 지방을 섭취했을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쓸개즙에 의해서 조금 더 작은 지방으로 잘리게 되고요. 이걸 유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화된 다음에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형태가 돼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 흡수될 수 있는 최종적인 상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를 다루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공부해 둘 게 있다면 이자액이에요. 이자액에는 탄수화물 분해하는 아밀레이스와 단백질 종류를 분해하는 트립신과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모두 들어있어서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이자액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화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흡수되는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는 소장에 있는 융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 융털 안에 모세혈관과 암죽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볼까요? 영양소 종류에 따라서 수용성 영양소는 소장의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수용성, 물에 녹으니까요,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모세혈관 흡수돼서 다시 심장으로 가서 조직세포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소장에 있는 융털의 암죽관에 의해 흡수가 되고, 그리고 림프관 지나서 심장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조직세포의 모세혈관으로 퍼져나간 뒤에
조직세포로 전달이 된다.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요. 수용성 영양소나 지용성 영양소 모두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심장을 지나는 거니까 이런 질문이 예전에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는 모두 심장에서 섞인다. 맞을까 틀릴까? 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두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온몸으로 퍼져가는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잠깐 하나 더 놔뒀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수용성 영양소는 실선으로, 지용성 영양소는 점선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는 여기 간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 문맥 그리고 간정맥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용성 영양소는 소장의 융털에 있는 암주관으로 흡수된다 그랬죠. 암주관이 림프관의 일종이니까 림프관 지나서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결국 온몸으로 퍼져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호흡계 볼게요. 호흡계, 세포호흡에 필요한, 그죠? 아까 얘기했죠?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세포호흡의 결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호흡계다. 그래서 호흡계의 코, 기관지, 기관지, 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폐는 많은 폐포로 되어 있어서 표면적이 넓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폐에서 산소는 폐포에서 혈액으로. 왜요? 산소의 분압, 산소의 농도가 산소가 폐포가 더 혈액보다 높기 때문에 폐포에서 혈액 쪽으로 확산되어 들어오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폐포 쪽으로 가야 되니까 혈액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순환계요. 순환계는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로 운반을 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호흡계로 운반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산소는 폐포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나가죠. 그리고 섭취하는 영양소들은 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 소장의 융털이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그게 조직세포의 세포호흡에 사용이 되기 위해 산소, 영양소는 혈관으로부터 들어오고 반대로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혈관 쪽으로 내보내서 결국 배설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